적덕이 부족하고 땅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능곡동에는요, 조선 전기의 문인인 유잠 선생 그리고 유자신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유잠 선생은요, 문화유씨입니다. 유거달의 19대 손입니다. 명종 때 병조, 공조, 참판을 지냈고요. 선조 때 공조, 형조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선조 9년인 1576년 병자년 10월에 작고하셨는데 워낙 인재였거든요, 이분이. 선조가 얼마나 아꼈는지, 그 선조의 명으로 국사지관이 여러 고장을 답사한 후 현재의 자리로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유잠 선생에게는 자신, 덕신, 그러니까 유자신, 유덕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큰아들인 유자신 선생은 1541년 출생해서 1612년 한국 나이로 72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명종 때 진사시 합격, 문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모나 또는 조상이 크게 음덕을 끼쳤기 때문에 벼슬길에 내보내주는 겁니다. 서울 태릉 아시죠?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황후 윤씨묘입니다. 능참봉을 한 거죠. 능 관리하는 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 밑에는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참봉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한 5, 6명이 항상 그 밑에 거주를 하죠. 능참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1587년 선조 20년 셋째 딸이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장인이 됐죠. 광해군이 왕세자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해서 난을 치러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성판윤 등 관직, 한성판윤이면 서울시장이죠. 그런 고위 관직까지 지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위에가 유잠 선생의 묘고요. 이 아래가 그 아들인 유자신 선생의 묘입니다. 여기에 그 비석도 없는 묘가 3개가 있는데요. 이 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동에 가면 제실이 있습니다. 고종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기 건축물 양식이라서 지금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묘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마도 고대에는 여기 연못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형으로 봐서 이 자리가 바로 샘자리였을 겁니다. 여기가 유잠 선생이고 저 아래가 유자신 선생 묘인데요. 앞에 산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목성으로 또 문필봉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유잠 선생의 묘입니다. 원래 이 묘자리가 아주 크게 좋은 자리죠. 이 묘가 유잠 선생의 묘입니다. 이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죠. 그 자제분이 유자신 선생은 이 묘 덕에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이 일대가 입수처인데요. 아주 진열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안산이 마치 여기를 양팔을 벌리고 감싸는 듯 그렇게 생겼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이 앞에가 시흥 군자봉이고요. 군자산입니다. 한 마리 큰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바로 금계포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보면 마치 여인이 누워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는, 여기가 여인의 급소 같은 그런 형국이고, 금계포란형이 있고요. 그보다 국세가 더 큰 것은 공작포란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입니다. 스승이신 지창용 박사께서 1954년에 국군묘지로 자리를 잡으셨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공작포란이라고 합니다. 큰 공작새가 알을 품고 있는 듯한 형국. 이처럼 공작포란보다는 국새가 적으면서 조용하게 알을 품고 있는 것은 금계포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작포란에 비해서 금계포란은 조금 국새가 적은 자리가 되지요. 유자신 선생이 그렇게 적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선 왕조실록 선조 31년 2월 12일 정묘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부 계왈, 사헌부에서 왕한테 올리기를 판윤 유자신 간린 편석 촉치 의관지인. 판윤, 한성 판윤,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시장하는 유자신은 간린 편석, 그 조각돌이 아까워서 의관지인은 누구냐 하면 하급관리로서 지방 건축물을 할 때 소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관청에 그 돌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유자신의 집에 있는 돌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을 시켜서 가서 잡아다가 구타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도로 관첨지 중 길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구타를 해서 때려서 두발진주 머리채를 잡은 거죠. 육혈만면입니다. 이 육자는 한 글자입니다. 코피 날 육자입니다. 육혈이 만면, 코피가 만면을 뒤덮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고 두렵게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일추고 기 가이 징 기 죄호. 그러니 한 번 미루어서 어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청극명 파직, 조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아꼈기 때문에 다발, 지체판윤, 판윤직만 받겨라. 그 품계는 놔두고 잠시 그 직을 정지시킨 거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 유자신 선생이 폭행에 연루된 게 몇 건이 나옵니다. 이것 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품이 고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적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를 했죠. 그러니까 문양부원군이 됐어요. 그런데 여종이 실수를 했어요. 뭘 하다가. 여종이 자꾸 은폐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곤장을 쳐서 죽였어요. 자기 집 여종을.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후 봄날 성묘차 선영, 지금 그 유자매 묘죠. 시흥에 있는. 거기 들려서 며칠 쉬려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젊은 중 하나가 걸어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는데 도승을 만나서 천문 지리에 통달했다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이 곡차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자고 다음날 선영, 즉 유자무의 묘에 데리고 가서 이 자리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 천하대지입니다. 아리따운 미녀가 가슴을 헤치고 넌지잇이 기대어 양 다리를 쭉 펴고 누운 형상입니다. 미녀가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원래 모성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성묘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이제 모성묘가 됐다는 거죠. 안사는 선관이 무슨 일을 치르려고 달려드는 형상입니다. 가운데 뻗어내려온 긴 산등은 역두체입니다. 그래서 선관과 옥녀가 음양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안산 군자산을 선관으로 본 거죠. 선관, 선인은 어떤 거냐면요,
목성 대화입니다. 목성으로 생겨서 화국을 띈 것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선인, 선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신도비의 거북머리를 돌려놓고 묘 아래 맑은 연못을 퍼내어 말려야 지덕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자신 대감이 옳다고 여겨서 다음날 즉시 역군들을 불러가지고 안산인 군자봉 앞에 역두를 깎아내리고 신도비를 돌려놓고 용두레,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물 풀 때 두 사람이 마주서서 이렇게 퍼내는 거죠. 용두레를 10여 개 동원해서 그 샘에 물을 퍼냈는데 한 방울도 줄지 않더라. 여기가 군자봉인데요. 50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군자봉 앞에 여기를 깎아내린 거죠. 물이 하나도 안 마르니까 그 스님한테 대사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버드나무 장작을 연못 4귀퉁이에 쌓고 불을 태우면 연못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자 연못 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날 때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떨어지기를 몇 번 하더니 죽었다. 그래서 중을 찾았으나 이미 보이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 후손들이 인조 반정 때 크게 해를 입었죠. 명당에 손을 잘못대면 파명당이 될 수 있다는 지리설의 한 예로서 전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유자신은 문양부원군이 돼서 1623년, 그러니까 본인이 1612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후로 11년 후죠. 인조 반정이 나가지고 본인의 관작하고 봉호가 다 추탈이 되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희분, 희발, 희량이었습니다. 이 아들 사위가 광해군 때 얼마나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인조 반정이 나고서 이 아들 3명, 사위, 손자까지 모두 처형되고 유배를 가는 멸문지화를 당했죠. 이 세 묘는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묘가 인조 반정 후에 처형된 유자신 선생의 세 아들 묘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묘가 유잠 선생의 묘입니다. 이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죠. 자제분이 유자신 선생은 이 묘 덕에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옆으로 가면서 해볼까요? 이 아래가 유자신 선생의 묘입니다. 제가 쓴 주역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주역 두 번째 권의직괴 문원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경사가 있고, 적불선지가 필요여왕, 불선 악이지요. 그러니까 악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다가올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덕한 사람이 복지를 만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